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잘생긴 이민남과 엑셀 기초 다지기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논리함수를 배워봤고요. 오늘은 그 논리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DD자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뭐부터? 라는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AND와 OR의 함수랑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으로 다시 빼봤고요. 5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리함수까지 했었잖아요. 합격, 불합격. 생각나시나요? 자, 여기 논리함수 시트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셋, 넷, 5, 6번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 방향키 위에 있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워크시트가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만일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을 이렇게 누르시면 워크시트가 또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열어 놓으시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아니, 이미 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함수를 했잖아요. sum, average, max, minimum, count. 여기에 보시면 기본 함수 앞에 뒷자가 붙은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뒷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 것 같으세요? 데이터베이스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 뒷자는 데이터베이스의 뒷자예요. 그래서 기본 함수 앞에 뒷자가 붙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이거는 좀 아시고 계셔야 돼요. 함수와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엑셀의 기능에 고급 필터를 배울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는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나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뭐라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해.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본 함수에 뒷자가 붙어 있는 거 나오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고급 필터라는 기능이 나오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게 머릿속에 숑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커마 리급 같은 거 보실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고급 필터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조건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조건이 뭔지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뭔지 여튼 구하는 게 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더라도 좀 헷갈리지 않고 이건 조건이야, 내가 구할 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이런 표들이 모여가지고 DB가 되는데 그 DB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는 이제 엑셀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엑셀에서는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문제 볼게요.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직급이 대리야? 이렇게 조건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를 찾아도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부장이야? 성별이 남이야? 라고 하면 성별이라는 애들 중에서 남을 찾아줘. 이번 태원 중에서
내일 퇴원이야? 그럼 퇴원을 찾아줘. 이런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이라는 대리라는 조건이 직급이 대리라는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dsum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서 구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탭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요. 나오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건 새로운 영어 단어가 아니지만 여하튼 새로운 영어 단어지만 10개 중에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해서 우리는 컴퓨터한테 B4부터 F9까지 넣어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고 이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한테 야, 데이터베이스 함수 sum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해가지고 저는요, 저 데이터베이스 이 표에서 구할 거야 라고 해서 집어넣었어요.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어요? 필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름 필드, 직급 필드, 입사일,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이것들이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필드 안에 하나씩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급이라는 필드에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 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급이 대리인 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만들었고 합계를 구하는 거는 d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은 게 기본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자, 여기서요. 필드를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이거를 넣을 거냐 아니면 2번 이거를 넣을 거냐 아니면 3번 이렇게 넣을 거냐.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3번이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왜요? 여기에요. field라고만 돼 있잖아요. field, ref, range, array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sum if 할 때, 지난 시간에 sum if를 할 때 sum range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쵸? 만일에 2번, 3번이라면 field range, field ref, field array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둘, 셋, 넷, 4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 기본급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요. 제로는 영어 단어잖아요. 조건. 우리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했으니까 직급이 대리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만 골라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주죠. 자, 썸이프로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나는 이 범위에서 콤마 조건 대리 콤마 뭐의 합계? 썸 레인지 기본급의 합계. 자, 두 개 다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아요. 똑같이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쓴 거고 얘는 sumif라는 함수를 써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수 문제는요. 함수가 주어집니다. 계산 문제는 항상 함수가 주어져요. 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함수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에도요. sum range가 나왔죠. 그쵸? 여기에 크라이테리아. 여기에 나오는 여기 sumif에서 사용하는 크라이테리아랑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크라이테리아는 똑같은 영어 크라이테리아지만 사용 방법이 틀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조건을 만들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이름이 김씨야? 라는 게 A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이 부장이라는 게 B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하거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럼 얘는 AND 느낌일까요? OR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AND가 있고 OR이 있습니다.
자, and가 있고요. and의 뜻은요. 그리고, 이면서, 요거잖아요. or은요. 어떤 걸까요? 혹은, 또는, 이거나,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 A, B 조건이요. 5월이라는 조건으로 연결됐죠? 자, 요거를 봅시다. 오늘 김 부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요. and라는 함수가 있고요. 5월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름이 김씨이고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씨이고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름은 김씨를 찾았어요. 직급도 부장인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김 부장님한테 가서 김 부장님 사장님이 오시래요 라고 해서 김 부장이 가면 괜찮습니다. 왜? 이름이 김씨이고 직급이 부장이니까. 그런데 이름은 김씨가 맞아요. 근데 직급이 대리예요. 대리. 김대리. 김대리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혼납니다. 안 돼요. 왜? 직급이 부장이 아니잖아요. 대리잖아요. 자, 이름은 B씨예요. 근데 직급이 부장이에요. 이 부장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김 부장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부장이 가면 야, 김 부장 오라고 그랬지. 왜 이 부장 네가 왔니? 혼나겠죠? 자, 만일에 이름이 이씨고 직급이 대리예요. 이대리. 제가 이민남 대리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리겠죠? 왜? 이름도 김씨도 아니고 직급도 부장이 아니야. 이거. 엔드 조건은요. 같은 행에 입력을 하되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true가 되는 겁니다. 근데 or라는 조건은요. 이름이 김씨이거나 직급이 부장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야, 이름이 김씨이거나 직급이 부장인 사람 불러와 라고 했어요. 이름이 김씨를 찾았어. 직급은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리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이씨예요. 직급이 부장이에요. 이 부장이 가도 이번에는 괜찮아요. 왜요? 이름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김 부장이 가면요 사장님이 좋아하겠죠? 이민남 대리가 가면 잘리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이민남은 어디도 끼지도 못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true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가 주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컴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식이 그냥 주어지고요. 이런 조건식이 주어지고 서술로 주어지겠죠? 서술로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가 1, 2, 3, 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보기가 바뀌어서 1, 2, 3, 4가 주어져요. 그러면요. 일단은 1, 2, 3, 4 보기 중에 3번, 4번을 일단 지우고 시작하시겠죠? 그러면 50% 확률로 따지는 건데 자, AND 조건은요. 같은 행에 쓰는 겁니다. or 조건은 다른 행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음을 보고 우리가 1번인지 2번인지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직급이 부장이니까 or 조건이니까 다른 행에 쓰셔야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김별이라고 했잖아요. 별이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해서 별이라고 쓰면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오는 거예요. 한 글자가 오든 두 글자가 오든 100글자가 오든. 물음표는요. 글씨 한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 물음표라고 하면 김씨 성을 가진 이름이 외자인 사람, 이름이 한자인 사람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김 물음표라고 써놓으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김 물음표라고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별이라고 쓰거나 김 물음표라고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이 김별이거나 직급이 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니까 이 썸으로 갑니다. 합계니까요. 그렇죠? 컴퓨터가 어디서 구할 건데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필드 어느 필드요? 상여금이라는 합계니까
1번, 2번, 3번, 2번, 3번 아니죠? 상여금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우리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가로를 닫으시면 5,800원이 구해지죠. 간단합니다.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요.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직급이 부장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직급이 부장이야. 평균이니까 뭘 써야 돼요? 에버리지를 쓰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d-에버리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계산 필드가 뭐가 돼요?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기본급 하나, 둘, 셋, 넷, 4라고 넣어줘도 된다고 했죠? 크라이테리아는 직급이 부장이야. 바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똑같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직급이 대리이면서 A 조건이 직급이 대리야? 입사일이 1999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면서니까 AND 조건이죠? 같은 행에. 이 표를 좀 헷갈리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딱 두 개만 써가지고요. 그쵸? 직급이 대리이면서 입사일이 1999년 폐기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상, 이하 얘는요 는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크거나 같다 80 이상 닫거나 같다 80 이하 이렇게 쓰잖아요. 이전 이유는요 는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요거 좀 헷갈리시죠? 요거는요 이상 이하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요? 전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이후도 는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이후에 는을 포함을 안 하면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이후 확인하시고 는이 가냐 안 가냐 라고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전이니까 98년, 97년, 96년이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같거나 같다 같거나 같다 1999 빼기 1 빼기 1 날짜는 빼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 1월 1일 이전 98년 12월 11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이 에버리지라고 쓰시고 데이터베이스를 넣고요. 상여금 필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뒤에 부분들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의문이 생기시면 여기 카운터를 쓰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보시고 안 되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글로 설명하거나 뭐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을 올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가 있고 카운타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AND와 OR 개념, AND 함수와 OR이라는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 함수를 하면서 이 부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시간에는 AND와 OR 함수를 써서요. 우리가 AND 함수는 true, 참일 때 참이 되는 거고 OR 함수는 조건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 true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true, false 구하는 이유는 뭐야? if 씌우기 위해서 그쵸? 참일 때 참값 아닐 때 거짓값 이거를 씌우기 위해서 AND와 OR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했고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부터 한다고요? 조건부터 만들고 시작해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AND와 OR의 함수들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if 함수, 논리 함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참조 함수, 날짜와 시간, 문자열 함수 이렇게 좀 더 배우시면 우리가 엑셀 중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잘생긴 이민남과 엑셀 기초 다지기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